선거 끝나고 갑자기 구조조정이 야단이고 또 양적 완화가 야단이고 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하는 문제를 다룬 칼럼이 있는데요. 이 칼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그거는 한계기업,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정부나 은행에 어떤 대출이나 직업 보증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경제학의 근본 원리인데, 아무리 자원을 투입을 해봤자 한마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기업들에게 이거 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기업들에게 국책은행이 대출과 직업 보증 등을 공급함으로써 민간은행이 부담해야 될 부실을 국책은행이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민간은행이 더 못하겠다니까 국책은행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돈을 더 지원해 줄 건가 이렇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미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거 안 떼는 것만 이야기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업 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국책은행 무한대로 돈을 대준 그 국책은행이 망할 사유가 되면요, 그 국책은행에 대해서만 자본을 확충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정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그 국책은행도 문을 닫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이라는 게 산업을 진흥하라고 만드는 거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망하는 사업에 아무리 돈을 부어봤자 1년에 5, 6조 적자 나는 회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적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난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서 발생을 했다면 그 정도로 크기는 안 나겠죠.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대우조선에서 5조 5천억 적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주 안 하죠. 수주해봤자 적자 나는 거는요. 그런데 주인 없는 회사로 자회사로 안고 있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한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같이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같이 망하든지 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조정의 명분은 경쟁력 강화인데, 경쟁력 강화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 이익을 늘린다는 건데,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5대 산업이 모두 공급 과잉인데, 한계 기업을 정리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살아남는 기업은 이익을 크게 볼 거다. 그러니까 5대 이 분야에 있어서 몇 개를 없애버리면 그 중에 한 개 남은 것은 크게 뭐 3명이 하든 4명이 하든 몇십 개가 하든 걸 한두 개가 하게 되면 그거는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이 될 거고, 그런 어떤 산업에도, 건설업에도 작은 기업 큰 기업이 있고, 조선에도 작은 기업 큰 기업이 있고, 서로 하청인이 나쁜 관계로 다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상당수는 그래도 이런 걸 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어가 살아남는 대기업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악재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국민의 돈으로 과연 이 비생산적인 한계 기업을 그 돈을 갖다가 들이붓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회사만 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흔히 그 좀비 기업 청산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양적 완화로 없던 돈을 인쇄기로 찍어야 돼요. 설사 이걸로 하든 안 그러면 뭐 국가 부채로 하든 지금 재정 투입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죽이는 기업들은 죽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은 많이 대부분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 일부 대기업들은요, 엄청난 특혜를 봅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야 그 대상이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고 그 혜택은 살아남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구조조정 됐다고 하면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납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을 거고 한마디로 소비도 줄고 있고 또 그 기업이 구조조정된 기업이 살아남은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도 이미 이 산업이 한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 돈은 엄청나게 수십조, 90조가 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과연 그 돈을 투입할 만한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 핑계대고 8년간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 대기업들은 그 이득으로 법인세까지 감면되고 하면서 수백수에 천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받겠지만은 또 FTA로 한마디로 이 관세 이익도 받지 않습니까? 한미 FTA, 뭐 한중 FTA.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벌어들인 돈들이 수출 대기업의 돈들이 재투자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결국은 은행에 예금으로 남아있거나 해외 투자로 흘러갔고 이 자리에 국민들은 여전히 청년이나 한마디로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일자리가 없죠. 결국 이런 일부 수출 대기업 위주의 재벌 위주의 정책이 과연 이 땅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떻게 청년이나 가장들의 어떤 소득으로 다시 환류되어서 왔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요. 맹목적인 구조조정을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때 썩은 돈들 한마디로 빼먹은 돈들은 전부 지구 끝까지 찾아놓고 말겠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 망하면 어쩌나요? 망해버리면 망해야죠.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구조조정 기업들 살려놓는다고 지금 빚 다 털어준다고 또 한 2, 3년 지나면 빚 없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과장해서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실적을 과장해서 한마디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실적을 과장해서 회사는 적자를 내버리고 의도적으로 한마디로 내 있을 때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모랄 해저드에서 여기저기 빼먹을 놈이 많아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요. 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제의 하나의 과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모랄 해저드 되고 집거라는 주인의식 없고 그거는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적자 차이를 보면 나는 겁니다. 왜 대우조선이 유독 심한가요? 그 다음에 한진 뭡니까? 해운, 현대상선. 자, 이런 기업들요. 해운은 국가산업이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심으면서 난 그 말도 반대합니다. 외국배 빌려서 하면 되지요. 배 남아 도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오나들이고 수많은 돈을 빼먹고 방만하게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운 조선 망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구조조정 자금 투입해서 살릴 거다. 그리고 이 밑빠진 독에 돈은 메꿔줄 거다. 한마디로 그런 배짱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져야지요. 이걸 살린다고 국민한테 뭔 이득이 돌아옵니까?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만 억울해 죽겠는데요. 그거 돈 집어넣을 때 국민 허락받고 넣었습니까? 그래갖고 사고 나서면요. 은행장부터 그 돈 넣은 놈들, 그 돈 넣도록 압력을 넣은 정치권 전부 다 잡아서 고위 관료부터 다 잡아서 깜빵 보내고 재산 압류하고 해야지요. 구조조정이 국민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구조조정 안 돼서 다 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뭐 온다 협박하는데요. 연쇄적으로 뭘 오는지 진짜 주인들은 완전히 망할 때 됐는데도 한 푼도 안 내놓고 배째라고 할지 한번 봅시다. 그룹에서 저질른 일이면 그룹 전체에 책임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돈들 다 있잖아요. 저거 가진 돈은 저거 거고 회사를 그따위로 경영해놓고 손실난 거는 국민 거로 이런 더러운 구조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거는 총선 전에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던 정부가 이제서 구조조정이라 그러면서 온 사방이 위기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산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고 해운 조선 철강업종의 붕괴로 수십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20만 명이 조선업을 종사하는 조선업에서 조선 3사가 올 4월까지 단 5척을 수주했답니다. 4월 수주액은 아예 제로랍니다. 수주 절벽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러면 이게 돈 투입해서 될 문제입니까?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근무해도 이런 산업은 문을 닫고 소수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돈 투입해서 유지할 의미가 있어요? 유지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한 1년 뒤에는 이제 수주한 물량도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뭐 조선소에다가요, 정부가 은행 돈 찍어서 월급을 줄 겁니까? 그 월급이 좀 많습니까? 중소형 조선소도 완전히 일감이 끊기고 빅스리는 내년부터 이제 감원을 해야 된다.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다른 주력 수출 산업도 그렇다는데요. 4월 수출이 마이너스 11.2%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3월에 약간 주는 것 같으면 수출 감소 폭이 다시 또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하고 화장품 빼놓고는 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 반도체, 기계, 섬유 등 예외 없이 전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는데 수출이요.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8.4%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도 감소하고요. 자, 중국 수출 안 된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안 되는데 계속 헤딩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일본의 한 전직 고위 관료가요, 경제 관료가 한국의 경제인한테 가계부채, 수출 타격 등으로 한국이 2년 내에 큰일 터질 거다, 경제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본에 많다고 하는 입장을 전했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지방에서 소요사태 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도 내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4월 28일 전직 경제부총리 18명 만난 자리에서 집무실에 걸려있는 전직 부총리들 사진을 보면 요즘같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심각함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영혼이 없는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와중에도요, 한국은행 시켜서 돈 찍어내서 하려고 하면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간섭은 안 하겠다고 또 그럽니다. 돈은 찍어내되 간섭은 안 하다니요. 자, 한국은행의 이런 어떤 발권력을 이용해서 양적 완화한다는 것은 공황 같은 체제 붕괴적 위기 때 써야 될 수단인데 추경을 할 만큼의 위기도 아니라면서 왜 양적 완화를 합니까? 자, 위기는 심각한데요. 그냥 단순히 구조조정이라고 그러고 단순히 양적 완화라고 그러고 이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도 안 합니다. 저는 구조조정이요, 실업자 막으려고 구조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업자가 생기면요, 그건 또 다른 복지 대책으로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쌀을 준다든지 한마디로 그 실업자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걸 실업자 막으려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도 또 책임은 다 안 지겠다고 발은 또 조금만 담글라 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됩니다. 망할 거는요, 싹수가 노란 것은 잘라야 고름이 살 안 됩니다. 자, 이제서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쯤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쯤에 온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장수는 맨날 경제 망한다고 겁주는 놈이다. 저도요, 나름대로 돌아가는 상황과 수치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옵니까?